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정부, 업계,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갖고 하냐면요. 공유 경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내용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패널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그러자 출마하시려고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재용 소카 대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습니다. 택시업계의 이 대표의 거친 언사. 난 달리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 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소관 업무 아닌 인사 비판 이례적이다. 그렇죠. 금융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뭐 차량 경우나 카풀 소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자 이재용 SNS를 통해서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출마하시려나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새겨 듣겠다. 그런데 이 새겨 듣겠다가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들립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타다 갈등, 장관도 가세했다. 난타전만 남은 공유경제다. 타다 대 택시, 극한 대결 벌이는 상황에서 업계와 정부가 지금 감정 싸움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작심 비판, 뭐 사회적 합의 더디다고 비난 상당히 무리하다, 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재용 출마하시나 역시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찬진 저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시죠? 지금도 뭐 기업 활동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총리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되나?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저 카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또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업계가 말싸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되나요, 지금? 업계와 정부가 뭔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야 해서 클린턴이 대선 캠페인에서 성공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제는 정치다 이 바보야예요. 정치가 경제를 잘못 이끌기 때문에 국가가 선진국 후진국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 정치가 지금 정부라는 것도 되는 거죠. 저는 최종구 지금 둘이 대표성이 있어요. 이재용 그 대표는 우리나라 벤처 1세대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미래에셋 박현조 회장도 다음 주식 사서 사실은 지금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한때 스타였고 또 최종구 저 금융위원장은 또 경제 관료로서 또 개발 시대를 또 산업화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최종구 위원장이 정말 아직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과거 60년대, 70년대 공무원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소관도 아닌 거를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타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타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건방지고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뭔가 야단을 치는 듯한. 공무원들이 그 업자들 자기 방에 불러와서 야단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처음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재용 대표하고 좀 설정부터 비롯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공유 차량 하는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가 타다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이제 최종구 위원장이 거기 편을 들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 공유 차량 서비스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지금 600개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동남아까지 지금 자율 차량 서비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해결하고 팔도 걷어붙여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미명하에 예. 알아서 협의해오라고 그래요. 예. 택시 업계랑 저 공유 차량 업계랑 협의해오라고 그래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재판장이 판결을 화해해서 예. 하면 화해가 좋지만 예. 화해가 안 돼도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버릇없다는 얘기는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저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재용 전 의원 생각을 들어보는데 뭘 그림을 그리시다가 뭐 지우신 것도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잘못 적어서 한 건데요.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지금 겁니까? 두 개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치권에서는 정치 막말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산업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게 공유 경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 막말과 공유 경제는 다른 건데 예. 이게 섞이면서 막말만 공유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정치 식으로. 막말 공유 경제 중에서 각각 뒷부분 앞부분만 잘라서 네. 막말 공유만 묶여져 있다. 네, 물론 지금 그 최종구 위원장하고 이재용 대표의 막말 수준은 훨씬 더 수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정치권 있겠지만. 막말에 비교하면 이제 확실히 낮습니다. 수위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 모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산업으로까지도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종구 위원장이 한 말이 예. 전 둘 다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뭐냐면 이재용 대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예. 그건 그대로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죽음을 정치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종구 위원장이 했던 말 속에는 진짜 과거의 예. 권위주의적 이런 그 태도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정부가 예. 여러 가지 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소위 말해서 그 팔고 있는 판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게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아까 뭐 반도체 얘기도 하셨고 또 바이오 산업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가기 위해선 규제, 타파뿐만 예. 아니고 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해도가 필요한데 예. 거기에서 굉장히 먼 거기하고 아주 관계도 없는 예. 발언을 쏟아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그거를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기본적 상식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아까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과거의 관료적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요, 금융위원장 내지는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우리나라, 특히 경제에서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어떤 업계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거친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요,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이재용 소카 대표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으로 여러 예. 가지 공유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재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뛰어나고 우리는 훌륭하고 우리는 혁신적인데 너네들이 못 따라오는 거를 왜 우리가 피해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탓이 정부에 있고 정부가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왜 우리 업체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또 이제 부총리 그 최종구 그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는 모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막강한 자리인데 이 일개 그 회사 대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콕 집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재용 그 소카 대표의 태도가 예를 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를 하시려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빈정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반박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용 소카 대표의 어느 정도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도 손 놓고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대타협, 뭐 그냥 뭐 이름만 있고 뭐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재용 대표의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지금 쓰신 답변이 비판도 예의를 갖추면서 해야 된다고 쓰신 건데 그럼 이 말은 이재용 대표한테 한 겁니다. 고뚝을 겨냥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뭔가 말이 오가는데 이제 조대진 변호사는 지금 이재용 소카 대표를 겨냥해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용 씨는 성공한 기업인이기도 하고 혁신 경제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예.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이재용 대표의 태도는 그동안 상당히 반정치적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은 과학기술 이런 대세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소수의 이해관계자 때문에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기술 결정주의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고 저는 말 자체는 최종구 위원장 얘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재용 씨 입장에서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가 운전해야 경제가 탑승을 하는 거다. 승차하는 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논란은 사실 시작에 불과한 것이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게 민간이나 시장에서의 혁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부인가. 이 공유 경제라는 것은 그 플랫폼의 독점이라는 현실과 또 부닥치게 돼 있고 그렇게 독점해가지고 민간 자본이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면 이것을 뭐 국유화한다거나 공유화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논의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사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정치가 결국에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갈등들을 다뤄서 결정을 해야 경제, 과학기술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이재용 대표 다시 한번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나 조대진 변호사는 최종구 위원장의 요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재용 대표의 말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나는 달리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 식이다. 이렇게 최종구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이거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그렇죠. 그리고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이재용 전 국회의원은 관료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업계 관계자를 비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 의견이 2대2로 좀 갈렸습니다.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